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현충일 휴일인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서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에 등극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와서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설명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AI 개념표라는 것을 통해서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던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젠슨 황이 며칠 전에 연설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 AI 개념표를 중간에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엔비디아 주가는 3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니까 살짝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이제는 2위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과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지금 1등과 2등과 3등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만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보면요,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만 15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AI라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 보고 오시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하죠. 안녕하세요, AI 개념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AI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AI의 3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야 알테컴인데 알테크, 그래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컴퓨팅 그러면은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엔비디아죠.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하고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듯 하지만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용어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CPU라는 게 있고 GPU라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설명하자니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CPU와 GPU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CPU는 우선은요, 순차적으로 계산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GPU는 병렬적으로 계산한다 라는 거죠. 같은 문제를 동시에 쭉 풀 수 있는 거 GPU라고 할 수 있고요. CPU는 하나씩 이거의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PU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면에 GPU는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델공학 에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CPU는 그래서 대학 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GPU는 초등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은 야, 대학 교수랑 초등학생이랑 비교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죠. 대학 교수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 말고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7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더하기나 곱하기나 뭐 이런 정도의 수학 문제라고 합시다. 근데 이 수학 문제 10,000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대학 교수님과 초등학생 이거 똑같이 10,000개를 풀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학 교수님 잘 풀겠죠. 그러나 만약에 대학 교수 1명하고 초등학생 10,000명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00명이 동시에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쪽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실제로 CPU를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GPU랑 CPU를 동시에 붙여가지고 동시에 계산해버리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걸 두 개를 합친 거, CPU와 GPU를 합친 것을 우리는 AI 팩토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성능은 100배 좋아지는 동안에 전기는 3배밖에 안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했던 거죠.
자,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와 컴퓨팅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아졌었죠. 근데 과거에는 컴퓨팅이 더 빨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의 집적도를 계속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데이터는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걸 처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팅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걸 CPU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요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CPU라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 엔비디아 젠슨왕이 그린 그림입니다. CPU 플러스 GPU 그래서 AI 팩토리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CPU든 GPU든 이런 거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하드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정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에서는 쿠다라는 이름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개발자들을 불러 모았던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개발자가 무엇인가 서비스를 만들면 사용자가 있고 그래서 사용자가 있으니까 개발자도 있고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가 없어서 개발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개발자가 왜 이렇게 없냐? 사용자가 없어서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사용자가 왜 없냐? 서비스가 별로여서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젠슨왕이 얘기한 거는 이 쿠다라는 시스템을 우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냐? 20년 동안 우리가 이걸 공짜로 풀면서 개발자들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고 이 소프트웨어가 반영된 CPU 플러스 GPU인 AI 팩토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기다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탄생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이때 들어온 게 누구냐면은 챗GP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챗GPT가 나오고 나서 비로소 엔비디아가 준비해놨던 후다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팩토리라는 것이 정말로 빛을 발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젠슨왕이 얼마 전에 했던 연설을 기준으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엔비디아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구나 그리고 먼 미래를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 챗GPT가 안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과감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요? 주가는 지금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미리 팔아서 배가 아플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걸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가가 오르는데도 리스크인 거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팔고 싶지만 좀 참아보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내가 탐욕스럽지 않게 됩니다. 업사이드 리스크, 즉 그러니까 배가 아픈 정도만 참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엔비디아 주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서 엔비디아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배가 아픈 상태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못 사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나는 역시 안 되나 막 그러면서 팔고 나와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다른 관심이 좀 덜한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1억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빨리 들어왔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계속 빠지다가 4월, 5월 달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데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지금은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AI 개념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